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20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교복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서입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2010 교복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대한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교복과 일상복의 정의 규정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복 미착용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교복지원 사무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1억 2,28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12쪽과 13쪽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또한 기획예사 담당 간의 비용 추계서 외에는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7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2010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15 해제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연가 가산 개정 사항을 안 제18조에 이미 별표사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와 15회제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모두 해당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7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행정지원과 소관 2010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평상학습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국을 신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물 관리 등 수자원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수자원국을 신설하는 등 기능이 유사, 중복된 기구를 통폐합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신설 및 기구 조정입니다. 국단위 기구 조정으로 문화국과 문화교육국과 환경수자원국을 신설하며
국 명칭 변경으로 행정자치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경제문화국은 경제재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은 복지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조 사업소 및 과단위 기구 조정안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를 폐지하고 안전건설국의 차량 등록과를, 환경수자원국의 수도과와 하수과를 신설합니다. 다음은 과 이동입니다.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행정자치국에서 경제재정국으로 이동하며 기존 경제문화국 소속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를 문화교육국으로 이동하고 자치교육과는 시민교육과로, 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행정자치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이동하고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는 기존의 복지환경국에서 환경수자원국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입니다. 총정원은 1223명에서 1212명으로 11명 감원하였으며 일반직 4급 정원은 문화교육국, 환경수자원국 신설 및 상하수도 사업소 폐지로 인하여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정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1104명에서 1092명으로 12명 감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1쪽부터 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6조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의견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 외에 타 팀의 업무 내용이 포괄되지 않고 한정되어 있어 범위를 확장한 과명칭이 필요하며 주민자치 주요 기능인 주민교육, 평생학습을 포괄하고 기존의 교육지원팀 업무인 교육 키워드를 담고 있는 시민교육지원과로 명칭 변경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 등 문화와 관광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여 문화교육국 편입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의견입니다. 청년아동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사업 대상자가 중첩되며 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대로 아동복지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31쪽부터 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9조 회계과 소관인 2000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공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기부 체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기산일을 상위법에 맞게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달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1쪽부터 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5조 체육진흥과 소관 2000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0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인사위원회 위원회 제청, 기피, 희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장운동 경비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직장운동 경비부 인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5인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 2에 인사위원회 위원회 제청, 기피, 희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86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87쪽부터 9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 간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교복 지원을 하는 거를 그 중학교 3년이면 한 번만 지원하는 거죠? 1학년 때? 예. 1학년 때.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 다 또 해주나요? 예, 중고생 1학년만 1학년 때만? 입학생한테만. 그러면 지금 그 교복이 3년 동안 하면서 동복, 하복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죠? 본인이 그거를 또 뭐 동복을 사든지 뭐 하복을 사든지 이런 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복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거는 그거와 이제 어떤 현금으로 지원을 할지 아니면 뭐 상품권을 지원할지 이런 부분은 학교장한테 이제 위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한 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에서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 선택은 학교장에서 저거 조건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생활복들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교복 아닌 학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일상복으로 아마 입고 다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상복을 고르던 뭐 교복을 하던 그 학교장에서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저희가 그 관내에 그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대부분 이제 교복을 착용을 안 했는데요. 지금 교복 미착용 학교가 3군데입니다. 그래서 다원학교라고 저기 특수학교인데 부발 이제 효양 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학교고요. 모가중학교하고 대월중학교인데 그 전체 학생 수가 한 65명, 62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한테 이렇게 또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또 신입생 수는 또 적고요. 그래서 주로 학생 수가 적은 데에서 교복 미착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감하고요. 그 예산 수반상을 좀 보니까 이제 6페이지하고 12페이지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대한교육기관 학생 5명에게 이제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라고 6페이지는 돼 있고요. 12페이지에는 금액은 똑같은데 12,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12가 25%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저기 그 앞선 거는 이제 도비하고 이제 10이 반영되는 거고요. 요거는 저기 이제 대한교육기관이라 해서 이제 5명인데 이제 주소지는 이제 이천에 이제 두고 이제 학교는 이제 그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다니는 학생 그런 친구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로 봤을 때는 5명에 해당되고 요거는 이제 지원 비율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복 구입을 할 때 교복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구입을 하잖아요. 네. 이건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뭐 현금으로 지급을 할지 아니면 뭐 어떤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지 그거를 이제 학교별 재량에 이제 맡기게끔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복이라고 하면 뭐 그 학생의 수에 상관없이 다 다른 옷들을 구입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 교복은 단체로 구입을 하는 거하고 좀 별개로 좀 일상복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요 일반복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지역 화폐로다가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현금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현금으로 주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좀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그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그 학교의 학급 수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교복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적은 학교가 두 학교가 좀 합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좀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 축에 다 안 맞으신 건 아시고 있는 거죠? 네, 잘못 올라오신 거죠. 이게 예산 수반 6쪽이랑 지금 12쪽, 13쪽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 13쪽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천에 보조금이 25만 원이라 써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교복 자체가 3월 달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례가 지금 4시가 작년에 나왔을 텐데 이제서야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네, 자치교육과장 이태영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 개정된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이제 지침은 내려왔지만 그게 늦은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지금 12쪽 보시면 기존 지원 기준이 있고 확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교복을 입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확대 지원 기준은 추가로다가 당초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이제 10만 원씩 늘어난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교복 미착용 학교하고 이제 대한교육기관 신입생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천시가 좀 특이한 게 그 제4조 1호에 보면은 지원을 받은 학교는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여 업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다른 시군구를 찾아보면 거의 다 읍면동에서 그 학부모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천시만 이렇게 독특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다시 저희가 학교 측과 좀 협의를 네. 해서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조례안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이 총 11명이 감소가 됐어요. 네. 요거 원인이 있나요? 저희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1인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주로 뭐 새마을이라든지 뭐 환경, 뭐 민방위 업무 그런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없어지거나 쇠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또 계속 읍면에 남아 있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기능 저기를 한번 재점검해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도 용역을 줘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제 바꾸고 저희가 이사 그 시의회에서도 상임위 할 때 보면 복지국이 이쪽으로 나눠줬다가 저쪽으로 나눠지고 이런 적이 있어서 아주 불편하다 했더니 이번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자주 바뀌면 시민들이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례화가 돼서 좀 이제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그 11명이 이제 줄어드는 것에서 사실은 그 어느 공무원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들도 있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들은 진짜 힘들어서 많이 이 시간에 쫓기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명 줄어드는 것에서 좀 그런 부서, 특히 뭐 허가라든지 뭐 민원이 많이 되는 그 부서는 좀 인원을 적정 배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조직 개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천 정수장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가 없어지고 우리 이제 국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 사업소를 그 본청국으로 좀 편성하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이제 뭐 우리 이천시 뭐 인구 중감이 뭐 생활 수준이 뭐 좀 뭐 이렇게 향상되면서 그 급수 그 취약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이든지 이제 이런 걸 해왔는데 사실 그때
뭐 또 시설 노후화나 이런 거에 이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은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급수와 관련해서는 또 뭐 저희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또 시민들한테 또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수 시설물 확충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 노후 상수관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급수 취약 시설 뭐 신설 새로 뭐 이렇게 좀 해놓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 있을 때나 아니면 이제 그럴 때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안 사항 같은 거 혹시 이제 했을 때 뭐 시장 부시장 뭐 그리고 또 다른 가무 공무원들과 그 상시 좀 논의하면서 좀 뭐 이렇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하고 또 환경하고는 또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자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수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죠, 지금 우리. 지금 공업직 이런 식으로 공업직, 환경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뭐 자격증을 또 인력 배치에 있어서 자격증을 또 거기에 맞는 겸비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자세한 저기는 자격증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 그 상업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생명하고 짓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거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환경직도 그렇고 수도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급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급성이 항상 24시간 따르잖아요. 360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렇게 보면 그쪽에 지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인력이 배치되면 그분은 그 아예 그 특수직으로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이 수도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 대치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국장이 같이 어차피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기 때문에 또 편입이 지금 상하수사업소가 일로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그 특수 부족도를 그런 인력을 별도라도 나중에 그 인원 저거 할 때 직능별로 할 때 하셔갖고 거기를 배치하셔야 돼요. 저희가 상하수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를 근무를 하더라고요, 전부가. 근데 공무원보다는 그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전문직을 뽑아서 아예 별정직이랄까 뭐 무기계약직이랄까 전문직을 뽑아서 그분은 인사이동 없이 거기 아예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인사이동 없는 그분은 아예 거기서만 근무하는 그런 전문직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지금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은 이게 뭐 직렬이 눈에 탁 띄어요, 그죠? 예, 뭐 시설직 분들이랑 뭐 이제 복지 쪽이랑 문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경제재정국은 이제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저는 밑에 이게 초임으로 들어와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가시면은 그 분야별로 잘 가셔요. 그죠? 직렬로 잘 움직이시다가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제 직렬이 아닌 대로도 이제 보직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을 좀 만들어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존 대비는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고 좀 변화를 하셨다라는 좀 그런 모습은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수자원국도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 그다음 시설이 중요한지 환경이 뭐 중요한지, 뭐 지금 같은 깔따고 나왔다고 해서 또 환경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또 시설 부분에서도 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시설 부분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권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정권자가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결정권자 위치까지 왔을 때는 그 부서나 이제 국인화는 뭐 베테랑이 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혼돈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차후에
이제 조직을 개편하실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공원 녹지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공원 녹지가가 지금 문화교육국으로 기구 조정이 됐어요. 그 저는 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그 지금 설봉 공원 때문에 이런 그 기구 조정을 한 거라고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설봉 공원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공원 조성, 또 서희교 앞에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조성할 때 거기에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여러 번 갔었지만 저는 거기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중요한 건 공원 녹지과하고 협치할 수 있고 같이 그 협의할 수 있는 제가 그 도로관리과나 하천과는 자주 같이 봤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중요한 건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별로 있는 게 공원 녹지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있다는 게 그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봉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공원 녹지과가 사무실이 설봉공원에 있잖아요. 설봉공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기구 조정을 이 문화교육국으로 그 산업건설에 있던 그 공원 녹지과를 이전에 기구 조정을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그 조직 개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 주시는 거지만은 저희가 이제 공원 녹지과를 이제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국의 어떤 업무라든지 좀 비중성이 더 있을까를 했을 때는 좀 이 담당 과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반영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 건설국에 좀 더 부합하다 해서 사실 그쪽에 좀 편입시킬까 했던 거고요. 또 보통 좀 이 공원 조성할 때 보면 또 이 도시계획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또 해야 또 공원이 또 만들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쪽으로 생각하면은 또 도시주택국이나 또 이런 데하고 또 있어서 그래서 딱히는 없습니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대표하는 설봉공원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측면하고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좀 이쪽으로다가 해야 좀 자기네들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해서 그 이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원이 지금 11명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라 네. 예산 감소는 분명히 이제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조직 개편을 다 해버리게 되면 부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명찰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 또한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다시 인사 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것들을 또 다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했을 때 한꺼번에 좀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그리고 행정자치국이 자치행정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말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를 바꾼과 동시에 모든 국들이 다 명찰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물론 다 그때 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사실 뭐 조직 이름이 이제 정해지고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자치교육과에서 이제 교육 분야가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자치행정과가 행정지원과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그 자치행정과의 어떤 그런 그 부서 명칭에 맞게 좀 이렇게 이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서둘러서 이제 7월에 이제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만은 요거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는
관계없이 이제 7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은 물론 이제 부서 이름 바뀌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명찰이나 뭐 이런 거 좀 틀리긴 해도 이게 또 저희가 나름 또 어떤 조직 운영의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책자 7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이제 상위 병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다른 시군을 검색을 좀 많이 해보니까 올해 3월에 좀 많이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좀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은 조금 더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이 있으면은 조금 더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 본부 담당관 윤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495호 2000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시 시민 옴부즈만 임기가 6월 13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2000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4월 시민 옴부즈만 공개 모집 결과 자격 요건을 갖춘 3명이 지원하였으며 이후 면접 심사를 거쳐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 옴부즈만 위원을 원하는 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운영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임기도 더 늘어나고 4년 동안 계속 하시게 되실 텐데 작년 1년 동안 운영된 실적을 보니까 총 3분께서 6개월 동안 근무하시고 나머지 6개월은 2분이 근무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민 옴부즈만에 제보된 그 민원에 대해서 중재나 뭐 권고 또는 혹시 부서로 그 민원을 이전했다던가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그 처리 건수가 총 14건밖에 안 되었고 그 14건도 거의 대부분 부서에게 그냥 일을 위임하는 식으로 전부 다 끝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받아간 뭐 죄송하지만 인건비나 예산이 그 한 건으로 나누고 사람 숫자로 나눠 보니까 한 건에 거의 400만 원 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주 몇 회 오시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봐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그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1년 동안 일한 걸로 봐서는 좀 너무 그 실적이 형편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저희 지금 2000시 시민 옴부즈만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민원부서나 저희 2000시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조례나 이런 게 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이 뭐 저희들도 계속 공감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본부터는 이제 주 1회 3시간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2분이 근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6층에
처리 부서가 이제 민원 처리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 옴부즈만으로서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 차기 들어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4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위촉되신 분이 열심히 4년 동안 해주시면 다행인데 좀 의외로 좀 잘 못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뭐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4년 동안은 무조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뭐 한 번 연임을 한다든지 약간 조정을 해보는 거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예,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좀 불합리한 측면이 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개정 사항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의안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단 종이 한 장을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무해요. 그죠? 몇 분이 지원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 두 분이 선정되었는지 이제 이런 과정이 전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앞전의 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 뭐 보고만 해서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 내용 한 장으로 하기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몇 분이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으며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뭐 설명을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최종적인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필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일부러 좀 축소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상당히 그 유럽에서 아마 시작해서 좋은 제도 같은데 2천은 그냥 예산만 붙는 것 같아요. 아무 실적 없이.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아마 이쯤에서 예산만 수반되고 실적이 없다면 가감회가 없애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근본 2기까지 한번 저희가 해보고 더 이상의 저희들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옴부즈만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이천 어린이집의 3개소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동의안 한 건,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96 국공립 이천 어린이집 등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3호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1개소와 신규 3개소, 총 4개소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탁기간이 만료된 재위탁 어린이집 1개소입니다. 국공립 이천 어린이집은 창전동 서희로 82번 길 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63제곱미터입니다. 보육정원 84명, 종사자는 16명이며 소요 예산은 7억 6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10월부터 29년 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재계약으로 이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 어린이집 모두 신규 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상 임대 기간은 10년입니다.
첫 번째, 이천 자이 더 파크 어린이집이며 강고동 산 13-1에 위치하며 시설 규모는 310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백사 신안 어린이집이며 백사면 모존리 1-11에 위치하고 시설 규모는 323제곱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사동 휴먼빌 어린이집으로 대월면 사동리 산 6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01제곱미터입니다. 3개소 모두 입소 증원 50명, 보육 교육 지원 14명이며 운용 예산은 6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4년 11월부터 29년 2월까지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채용을 통한 선정입니다.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99쪽입니다. 의안번호 8-492 이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예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기업 육성을 통해 취업 성공률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청년 창업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총 4개소 민간 위탁 동의안과 이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화 이천시 국공립 이천 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천 어린이집은 이제 재계약하는 거죠? 네. 지금 성과 평가표를 네. 성선미 씨가 했는데 성선미 씨가 누구시죠? 이거는 별도로 위원회를 늘어서 하고 위원회에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몇 분의 위원회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기준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문성이라든가 적정성 뭐 이런 같은 경우에 뭐 10년 이상이면 몇 점, 뭐 또 몇 점 이렇게 돼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여기 공정성에 이제 의문을 갖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 위탁 어린이집을 몇 군데를 했는데 재계약을 못한 게 이 심사표가 점수가 낮게 나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4군데 중에 3군데인가 아마 재계약을 못하고 새로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표를 보다 보니까 네. 그 전문성에 그 하나만 네. 10점 중에 6점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만점이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만점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 네. 위원님들이 몇 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네. 이게 물론 기준표가 있겠지만 네네. 이렇게 다 만점 받으면 완벽해야 되는 얘기인데 네. 과연 이 민간 위탁 이런 게 이렇게 완벽한 그 성과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가 아직 이게 준공이 안 된 건물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누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는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있으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어린이집은. 돼 있는데 할 사람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그거에서 하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상위 의논이 돼가지고 저희가 벌써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제 아파트가 준공된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 민간 위탁하겠다고 지금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아직 네. 이거 그 준공 예정일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게 맞냐고 또 내년 3월달에 우리가 위탁을 저거 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해다가 이게 지금 동의안에 해서 네. 준공이 우리 예상 시기하고 늦어지고 요즘에 지금 경기가 지금 상당히 건설업체가 다 불안한데 네. 이걸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3군데가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예,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이렇게 동의해 주신다 하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이나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을 한다 그러면 또 사전 준비 기간도 좀 사실은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평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금액까지 정했는데 네. 모든 게 일단 뭐 등기도 안 나오고 저 서류상 저 뭐야 건축 면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협의가 의원님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도 그렇고 저희가 다 돼 있다고 그럼 지금 보시면 이거는 됩니다. 아파트 측에서 지금 저 부상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네. 아파트에서? 네네. 그 10년. 거기에 보면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네네. 거기 거기 의결 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미리 아파트 내부에서 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국장님은 그런데 네. 최종적인 승인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하고 다 동의가 된 상태야지만. 아니 지금 이게, 아직 예. 그 저기 입주자 그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법적인 그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네. 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건축할 때 아예 어린이집이 그 시설에 포함되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준공이 안 났는데 어떻게 그 입주자들이 혹시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경우냐고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수입니다. 단 그 입주자 대표 등 통해서 입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오늘 동의해 주시는 거는 이 공공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으로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지 말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만약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준공이 만약에 올해 예상대로 안 나고 내년에 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준공 난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괜찮을지를 공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전에 사전에 입주자 회의가 구성이 돼서 의견들도 저희가 다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이 일을 거꾸로 가시는 거지. 예? 그쪽에서 요청이 되고 하는 상황이 돼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거지. 거기서 될지 말지도 아직 결론도 안 나고 건물도 준공 서류상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아직 그거를 지금 동의를 해달라는 거리고 절차가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해서 해주는 건 맞아. 근데 뭐냐면 만약에 이걸 해서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되고 서류상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동의한다. 이거는 어디 가서 난 이거를 우리가 동의해 주는 데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고 어디고 봤을 때 실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서류상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어린이집으로 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먼저 아무 근거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미리 해주냐는 얘기지. 애들이 입주가 이사가 오면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건데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동의안을 얻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일정이 맞다 하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이상이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길게는 한 8개월까지 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러면 또 절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저희는 일단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A들을 바로 그날부터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이제 준공이 안 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는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염려는 충분히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요건 이제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스타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위스타 계약서를 작성할 거고 그런 어떤 계약서 작성하면서 특약을 한다든가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안 할 경우에는
위스터 계약을 못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런 어떤 뭐 특약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어차피 작성할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간다라면 큰 어떤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민간이 딱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이걸 갖고 그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쯤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한 1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국비가 50%, 도비 12, 25% 매칭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 공공 임대에 들어갈 때는 동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여가부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준공 처리가 나면 그다음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좀 그런 부분에 예비 창업자분들을 그 정말 그 현장에서의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온실에서 나가서 필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좀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쟁력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나도 뛰어드는 것보다는 희소성을 가진 또한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도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좀 관심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거죠? 네. 어디다 합니까? 청소년 저희 문화센터에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청소년 문화 재단에서 그 짓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짓고 아니 있는. 이천시 이제 부지는 교육청 땅이고 네, 맞습니다. 건축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질 당시는 청소년 문화재단 네. 형태로 짓는 거잖아요. 문화센터로. 네. 근데 거기 청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아, 그게 이제 2019년도에 그 경기도 공모 사업을 하면서 이제 청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공모 사업하면서 도비 45억 정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그보다는 거기 이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도 이제 그 기공식을 전부 갔다 왔지만 네. 그때 기공식 할 당시는 그게 이제 청소년 문화재 센터로 이제 한 건데 네. 지금 청소년하고 청년은 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실은 청소년이라는 거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이제 고등학교 대개 20세 미만 정도 위주로 그 건물이 형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도 저희가 설명 듣기는 그렇게만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청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뭐 19세에서 34세까지도 있고 네네. 중소기업은 뭐 39세까지도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거긴 청소년의 그 공간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 취지대로 네. 청소년 재단 그 센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청년이 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나요? 딴 데는? 아, 그거는 이제 한 19년도에 아마 정책적 결정이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그 도비를 받으면서 반드시 그 도비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결정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아니 도비 받은 건 상당히 좋아요. 그 네, 뭐 45억도 있고 또 국비도 한 또 50억인가요? 또 있어가지고 축하드릴 말인데 예. 장소가 거기에만 그 도비가 지원된 건가요? 그 장소로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예. 그러면 처음에 의도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그 청소년 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설명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이 자리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건 거기는 청소년 문화재단도 거기를 들어가는 거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만 설명을 들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청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청소년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 청년들이 오고 가고 하면 그래서 이게 그 건물이 누구를 위한 건지 처음에 질 때 그 뜻을 너무 좀
저버리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의원님께서도 이제 담당자인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도비 보호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녹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같이 이제 아마 기획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장점으로 보면 이제 저희 부서도 청년과 청소년이 같이 있잖아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니까 완전 별개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멘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청년들 때부터 도움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청소년 활동 공간이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부족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활동해서 부족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한테 어필했던 거는 네.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다. 저희 위원들은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아까 김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뭐 45억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든 청소년 문화센터에 청년의 공간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청년의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19년도에 그렇게 저희가 네. 계획했던 것 자체가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아니었었잖아요. 네. 네,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뭐 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그거예요. 이 공간 자체를 보면은요, 오피스를 뭐 개방형이든 뭐 이제 이거 임대를 하든 이 공간을 할 수 있는 거는 전문 분야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 사무실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음식점과 뭐 식당이나 이런 데로 많이 거의 다 창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우려하고 되고 걱정되는 게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공실이 될 확률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천시에서 네. 이제 뭐 IT나 전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피스가 필요하다는 거를 네.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업 지원센터 다른 데 거를 보고 이렇게 방만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청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요 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다른 뭐 경력단절 여성이든 쓸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것들 대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조금 예산을 세우고 이거를 계획하셨는지 좀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는 서비스업이나 음식업은 이제 저희가 기존의 지원센터 운영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은 보도록 들어간 것이 없고요. 대부분 이제 IT나 뭐 디자인 같은 좀 블루오션 같은 창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원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창업 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공간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창업을 필요로 해서 내가 거기 말고 딴 공간에 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뭐 창업 교육이라든가 뭐 멘토링이라든가 전문 상담가 뭐 이런 교육 과정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센터 공간을 내준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뭐 그냥 이렇게 하시는 않았고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입주구 자격이 충분한지들 또 모집 분야가 또 적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고민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아마 산업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별도로 저희가 한 7월 달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아마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조례 기본에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의원님들 의견 조절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저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리면요.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전체 이제 연면적 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전체 연면적이 지금 한 8,843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700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이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는 불과 한 220평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는 당연히 청소년들을 위한 주요 공간인 건 맞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청소년의 공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천시가 이제 사업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100억 가까이 어쨌든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섞인 부분이 있는데 또 그에 따라서 건물의 또 크기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청소년 공간을 당연히 그 중심에 놓고 운용을 할 예정이고 그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공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다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운용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공간이 부족한데 청년들 공간 때문에 뭐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운용 단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례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례안에는 그 청년 문화센터에 이 청년 창업센터를 넣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정해져 있다고 지금 볼 수는 있지만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 조례만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좀 상세하게 예산만 통과하려고 나머지 부분은 숨기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면은 그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실 건지 그 부분을 동의를 하실 건지를 정확하게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눠야 돼요. 잠시 정회를 하고 좀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소통하고 행동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이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장병준 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위원수를 10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내용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 책자 115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을 추가하여 병역 명문가가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이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각 마을 경로당의 역할을 중요시됨에 따라 화장에게만 지원되었던 활동비를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동의 효율성을 촉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월 5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긴급 상황이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 돌봄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입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형 문화유산 개념의 유적으로 표기된 제명과 조문의 유적을 유산으로 명칭을 개선하고 이천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천시 향토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향토 유산의 지정과 지정 기준, 지정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21조의 관리자 지정과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10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10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2010 행정의 책임성 및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혁신과 주민 서비스의 발굴, 개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2012회 입법 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